이번엔 정치권 현안에 대한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내일 이제 최후 변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그렇게 효율적인 변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보면 크게 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관련돼서 한 세 가지 쟁점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포고문,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에 의한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그리고 세 번째가 체포조의 존재, 이 세 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계엄이 있다고 했을 때 국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들이 바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막은 것,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것, 국회에 침탈한 것은 위헌 위법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행동이 일어난 것과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몰랐거나 아니면 지시하지 않았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건데 현재 변론 과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이 이루어진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한 신빙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퉈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라던가 체포조가 존재했다라는 그 공소장, 검찰 공소장에 나왔던 단톡방의 물증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체포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침탈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지점들, 그리고 포고문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김용현 장관 쪽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본인 진술에서 그런 부분을 또 다 엎어버렸거든요. 이런 지점들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데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그나마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한 변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 최후 변론에 뭐 어떻게 예상되세요? 대통령? 어제 이제 단독이 하나 나왔잖아요. 조선일보에서 그 조선일보 단독을 내용을 보면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것이 이제 탄핵 인용 기각에 대한 어떤 결론을 바꾸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지금 이 상황이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폭력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데 그러한 협상의 여지, 그러한 어떤 단초가 될 만한 메시지를 그래도 현재까지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로서 그거를 제시를 한다면 우린 그 단초를 정치권에서 받아서 또 풀어갈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담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바로 변호인단 측에서 바로 부인을 하더라고요. 부인하는 걸 보면서 크게 기대가 되지를 않는구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 지금까지 변론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 단독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그냥 바램은 바램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그 변호인 측이 지금 바로 부인하는 정도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지금 박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거의 8분응선, 9분응선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근데 여당 지금 박 대변인이나 어떤 한동훈 전 대표도 몸을 풀고 있고, 그런데 이 여당의 중심축은 아직까지도 오른쪽 끝에 달려가서 유턴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그 한 내용이 좀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적인 어떤 처벌 등을 받게 될 군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법률가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률가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강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탄핵의 이유가 되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대통령에게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하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위헌 위법한 상황을 저지른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져야 예. 돼요. 대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뭐냐면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거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다시피 한 예. 것이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그 누군가 대신 책임져야 되는 그 군인들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라는 것은 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 소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라. 예. 그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은 상당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주목들을 안 해서 네. 그렇지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당 안에서 특히 지도부 안에서 나왔다라는 게 네. 조금 인상적이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나는 개헌 네. 해제에 대해서 네. 표결에 찬성하지 네. 않겠다 이 얘기를 할 때와는 네. 그래도 많이 그렇습니다. 왔다라는 자,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박 대표님 말씀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어도 지금은 좀 이 오른쪽 끝에서 돌려가지고 다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도 너무 간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경선을 치러가는 과정에서 예. 또 한번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잠깐만 하나 여쭤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공통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제가 예. 이분들의 권력 의지를 예. 너무 가까이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그분들이 내려놓지 않으면요. 스스로 막 달려간 분들이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 그 간판 그대로 해서 유턴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제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도 경선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상 선관위원장의 역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 주자들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분들이 물러나게 된다면 예.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라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지점이 돼야 될 것인데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명분으로 해서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온다 생각한다면 그건 더 안 될 일인가요? 악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냥 지금 수준에서 선관위원장 정도의 역할로서의 공정한 경선 진행 정도를 책임져 주신다면 뭐 그에 대해서 누가 굳이 내려가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선 그럴 것도 같은데 네. 국민 입장에선 말입니다. 경선 다 끝나고 대선 대 대선으로 붙었어요. 네. 근데 국민한테 한쪽에선 야당에선 당신들 그 우쪽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저기 저 윗자리에 있는 당신 당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야당은. 그때 뭐라고 그걸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오늘 권성동 의원의 예. 모두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 한 번도 계엄을 찬성했다고는 안 해요. 당사 3층에 계셨지만 예. 계엄을 찬성했다고는 안 하는데 예. 그런데 여태까지 탄핵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권성동 의원의 이 발언은요. 예. 나중에 법률적으로 나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다. 예. 전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요. 어떤 수순입니까, 앞으로? 일단은 26일에 예. 책이 깔린다고 합니다. 예, 26일. 예, 전국 서점에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깔린다고 내일 하는데 모레죠? 내일 예, 모레입니다. 예. 그래서 그 26일에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이 예. 상당한 어떤 좀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성격상 정면 돌파를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대선에 조기 대선에 후보로 나오게 됐을 때 예. 경선에서의 토론자인 다른 예. 상대 토론자들이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거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 그 질문들 예. 그리고 기자님들이 예. 또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뻔한 질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사실상 예. 우리끼리는 이 퀘스천들이 굉장히 하드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퀘스천들을 우리도 이렇게 좀 생각해 놓는 게 예.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책에 책에 다 해놨을 것이다. 써놨습니다. 아, 예. 써놨어요? 예. 써놨을 것이다. 네. 보셨다고 제가 추정을 했는데.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예. 써놨습니다. 예, 그렇게 아. 보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하지 않아요. 예. 이 분의 스타일이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저는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예. 게
어차피 등장하시면 무조건 받을 질문들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그것은 피하지 못할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 나오면 지금 대선주 아까도 말씀드린 지도부는 그분들의 권력 의지를 봤을 때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추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당의 중심축은 아직도 그 오른쪽으로 달려간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경쟁 도전을 용인하겠습니까? 다수파가 그쪽인데? 용인하지 않는다면은 이번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 대선은 정말 우리 당의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대선입니다. 예. 너무나 어려운 대선이고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쳤을 때 결국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사람은 두 가지 리트머스 종이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리트머스 종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가 바로 계엄에 대한 그렇죠.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굉장히 하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앞으로 지금 창원지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추가 폭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명태균 이슈에서 그렇습니다.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후보는요. 딱 두 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두 명밖에 안 남아요. 바로 김문수 후보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원 당규상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경선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가 4명입니다. 그러면 컷오프가 되거든요. 근데 4명이 올라간다 한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딱 4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아예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 컷오프 경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않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계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지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 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분이 장관이신데 계엄 국무회의에 안 가셨어요. 안 갔고 계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자체에서는 어쨌든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언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언행이죠. 그건 이제 언행으로서 본인의 의견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논한다고 법적 했을 책임엔 때 벗어나 있다.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죠. 일단 안 갔으니까. 그리고 희한하게도 명태균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보기엔 탄핵 반대파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파에서 조기 대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명분 있게 강력하게 밀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김문수 장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탄핵 찬성파 쪽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있기는 하지만 이 명태균 이슈라는 게 앞으로 어디로 갈지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한동훈 대표 쪽으로 또 모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역시 그 명태균 이슈 때 걸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명태균 이슈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증거는 없지만 불안하다. 이 두 분은 뭐 이런 판단이시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사실 지난 대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대선 때 대선 막판에 그 김경률 회계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폭로하기 시작했던 대장동, 하천대유, 천화동인 이게 없었다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0.7% 차이로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리스크가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우리 당에게는 바로 명태균 이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박 대변인 친한계라고 불리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돼야지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근데 문제는 지금 주류 쪽에서는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주류 쪽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를 더 미워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대선 지고 말지 이런 스탠스로 나가진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분석에는. 어떠한 정당이 대선의 승리 가능성을 버리고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한다면 그 정당은 글쎄요. 수권 정당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사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수많은 정당이 그렇게 해서 사라졌죠. 자민련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정의당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여기도 나오지 않나요? 이재영 위원장? 가끔. 그죠. 이재영 위원장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이제 민주당 패널들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예. 하면서 우리 당은 된다면 예. 김경수도 데려올 수 있는 당이다. 윤석열 그러니까 얼마든 검찰총장을 나중에 데려왔던 급해지면 예. 얼마든 급해지면 한동훈을 봐라 이제 예. 완전 표변해서 밀 수 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왔을 때를 생각을 예. 하면 예. 우리 당은 김경수도 데려올 수 있는 당이다라는 그러면 얘기를 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주요 질문하는 김상욱 의원 말입니다. 네. 오늘 친한계에서 뭐 쫓아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팩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좌파무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 찬성파가. 예. 근데 김상욱 의원은 또 김상욱 의원으로서 선명한 행동을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저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다만 예.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우리가 이렇게 좌파무리를 당할 수가 예. 있는 그러한 점에 김상욱 의원이 이제 부담감을 느껴서 예. 이제 방을 나가는 그런 김상욱 모습을 의원이 보였던 스스로 것 나간 거예요? 같고. 아니면 나가라 그런 겁니까? 그냥 방을 나간 거고요. 예. 저희 그 언더73 유튜브 예. 있어요. 오늘도 방송했는데 조갑재 대표님 예. 불러서 했는데 거기 유튜브 소개에 보면은요. 예. 박상수, 김상욱, 유재화, 김준호 써 있습니다. 그래요? 안 지웠어요. 그러면 김상욱 지울 생각도 의원은 없습니다. 여전히 동지입니까? 그 어떤 당연히 동지죠. 예. 당연히 동지인데 예. 이제 그런 그러면 점에 제가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알겠습니다. 뭔지 김상욱 의원이 스스로 부담감을 느껴 나갔다는 말씀 알겠는데 네네. 외부에서 보기엔 말입니다. 네. 언론에서 보기나 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지금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게 계엄 반대, 네. 탄핵 찬성. 네. 이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이건 네, 반헌법적인 것이다. 예. 그때 김상욱 하나를 포용하지 못해서 저 나가게 해? 그걸 뭘 하자는 거지? 이런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예. 포용을 못한 게 아닙니다. 예. 그 기사가 뭐 절연이 이 표현 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예. 포용을 못한 게 어젯밤에도 광주에 나간 데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김상욱 그러니까. 의원 도착해서 저랑 예. 한참 어젯밤에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부담을 주기 싫은 걸로 예. 이렇게 한 것이고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예. 그렇다면 근데 예. 오늘 기사는 뭐 쫓아냈다는 식으로 나온 기사가 있어.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스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나간데도 제가 보기에는 예.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네.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뭐 경선 눈치 보고 강경파 눈치 보고 김상욱 같이 그래도 어떤 분명한 지향을 보여주는 의원마저 잡지 못하고 약간 혼자 외롭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상욱 의원의 그 행동도 예. 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요. 예. 결국 광주에는 김상욱 의원이랑 같이 가야 될 겁니다. 예. 저는 이거는 감히 얘기할 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상욱 의원의 그런 활동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예. 지금은 김상욱 의원의 어떤 행동이 한동훈 대표의 행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랑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면 예.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어쨌든 우리 탄핵 찬성파의 입장에서는요. 탄핵 찬성파가 이번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예. 점에서 예. 김상욱 의원이 그러한 지점에 해가 되는 게 싫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해석을 얹을 그거는 이제 호자가들은 얹을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우리가 이 탄핵을 찬성하고 이 보수를 새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 당내에서 현재로서는 소수는 맞습니다. 예. 소수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점에서는 충분히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을 무슨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향을 네. 여기서 무슨 영향을 받을까 봐 그 지향을 좀 다른 것처럼 해봐야 그 네. 지향은 동일한 것인데 사실. 예. 저희 유튜브에서 이름 안 지웁니다. 저는 김상욱 의원이랑 계속 같이 알겠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말씀 몇 개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